오늘 여러분들 아주 유익한 시간 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는 올 한 해도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처럼 저희가 여기서 오늘 원장님이 강의가 피부에 돈을 들지 않아도 우리가 야 너무 좋네요, 요즘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기, 이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먼 걸음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원장님 강의 잘 듣고 우리 봉화가 늘 밝고 또 예쁘고 또 전부 다 행복한 그런 어떤 시간이 오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도 보면은 대학생 같으세요. 제가 네이버 검색을 또 해봤는데 연세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되시는데도 그런 어떤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그 노하우 우리 잘 습득해서 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적들, KBS 놀이왕, JTBC 한국인의 뜨거운 네모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피부에 흩은 쓰지 마라, 최신 여드름 치료 기법 등 피부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동안 방송과 저서를 통해 피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쉽게 전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멀리서 귀한 걸음 해주신 한병 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민경입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세차를 일주일 타봤어요. 네. 왜 정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무대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지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 것 같아. 누구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내가 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매력이 또 있는 게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지역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방향을 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선거 후유증은 긴 나라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받으니까 갑자기 또 유세 생각이 나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피부에 흩돈 쓰지 말아요. 이제 이거 꺼주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난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네. 네, 더 까야 됩니다. 하나 더. 예. 예. 너무 좀 그렇다. 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저는 안 보셔도 돼요. 이따가 아까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사진 얼마든지 찍어드릴 테니까 강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흩돈 쓰지 말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피부에 뭔가 돈을 들여야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 네이버 검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나이가 이제 63입니다. 우리 나이로. 네. 63이고, 손주가 둘이고요. 그 다음에 뱃속에는 들어있으니까 이제 12월달에는 손주가 셋이래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제 또래보다는 제가 젊어 보일 거예요. 그 비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훨씬 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30대, 40대는 100살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나이가 될 거예요. 지금 50대 같으면 90이 돼야 죽을 권리를 획득할 거예요. 그다음 지금 60, 70대는 최소 80까지는 무조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사는 건 살아요. 병원에서 10년 동안 인계를 받고 사는 사람도 산 사람이고, 밖에서 열심히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80을 살다 가셔도 그것도 살아있는 거죠. 결국은 서양 사회, 우리보다 앞서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보건이나 이런 문제에서 해결이 된 나라에서는 이제는 평균 수명이란 말은 안 해요. 건강 수명을 얘기합니다. 몇 살까지 건강하게 다녔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원하는 행위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사람,
그걸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건강 수명이 몇 살이냐를 얘기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먼저 지금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뒤떨어지는 나라가 됐지만 어찌됐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년이 안 나요. 10개월 정도 나요. 그러니까 아프고 10달 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예? 예, 9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목매여갖고 병원을 중심으로 고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게 9년이에요. 그 9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살아있지만 본인이 괴롭고 우선 아픈 사람 제일 괴롭죠. 그 다음에 주변에 가족들이 그걸 돌보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80세가 지나면 예방 목적의 어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단해서 수술해서 사람을 골게, 여러분 뭐 입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 누우면 그때부터 아파요. 멀쩡한 사람도. 그러니 그런 일은 겪지 않고 80이 넘어서는 어떤 병이 생긴다 하면 증상이 있으면 내시경으로 하고 그걸 하지만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80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은요, 그런 어떤 뭐 암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시지 않아요. 대개는 노안으로, 숙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미니멈 여기 있는 건강한 남자분들은 85세, 그 다음에 좀 더 어린 분들은 90세, 지금 더 어린 20, 30대는 100살을 살아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수명으로 힘들게 10년을 더 보내야 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그 중에 피부도 중요한 경쟁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개는 시니어 타운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모여서 노인분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생기죠. 도시 같으면 그게 이제 시니어 타운이 될 거고 여기 같으면 또 동네 경로당이 되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식사를 단체로 하면 시니어 타운에 가다 보면 피부가 곱고 예쁜 할머니 옆에 싱글 할아버지들이 모인대요. 아 정말로 그렇대요. 그 다음에 좀 그 나이가 드셔도 허리가 반듯하고 예, 그런 머리숱도 좀 많고 깨끗한 할아버지 옆에 싱글 할머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된대. 아침밥 먹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 정도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외모는 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또 끼리끼리 어울려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피부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피부는 대개는 유전자로 타고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사람 피부 희죠? 어떤 사람은 까마잡잡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은 자기가 조선 백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것도 각구원에서 아주 그냥 반들반들한 백자, 흠없는 백자처럼 자기 피부가 되게 원하는데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그렇죠. 신생아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살면서 자기 피부 타입이 다 드러나요. 그 피부 타입이 드러나는 건 왜 그러냐?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형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타입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1번, 2번이 백인이에요. 3, 4, 5번이 황인종이고 6번이 흑인종이에요. 이 기준을 뭐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 황인종이죠. 황인종은 어디 갔어? 황인종은 3, 4, 5번이 혼재되어 있어요. 3번은 뭐냐면 백인에 가깝게 뽀얀 황인종. 5번은 뭐냐? 약간 그무티티한 그 저기 동남아시아인들이 5번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4번이죠. 이걸 뭘로 구별하냐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햇볕에 나갔을 때 보이는 피부 반응으로 구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바닷가에 가서 옷을 훌러덩 벗잖아. 왜냐면 보통은 늘 입고 살다가 햇볕에 노출되는 게 바닷가 갔을 때 이제 처음 햇볕에 노출되거든요. 그랬을 때 시뻘겋게 화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킨타입이 3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갔는데 화상도 안 있고 그냥 시커멓게 변해서 잘 놀아요. 그리고 5번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날 밤에 방에 들어가면 피부가 뜨끈뜨끈하게 약간 화상기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새까맣게 검게 변하면서 이제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4번이에요. 그래서 원래 황인종이 가장 진화된 인종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구울 때 진흙으로 빚고 형체를 구운 다음에 구웠잖아요.
불에 구울 때 처음에 너무 많이 구워서 흑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덜 구웠더니 백인이 되고, 세 번째 구운 작품이 황인종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피부과적으로 그 말은 맞아요. 황인종이 피부병이 제일 적어요. 백인은 피부병 정말 많아요. 우리가 피부과 책을 공부하는 책 두께마다 다른데 보통 한 1000페이지짜리 4권이거든요. 4000페이지를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황인종은 없는 병이 절반이에요. 그냥 나머지는 다 백인들이 앓고 있는, 흑인들이 앓고 있는 특수한 피부 질환을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공부할 뿐이에요. 일생 구경 못하는 피부병들이에요. 황인종이 제일 피부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좋은 피부예요. 그 정도로 그 농담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할 때 그 농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병의 종류가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 스킨 타입 4번은 어떤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 뭐 레이저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까매졌다고 부작용 생겼다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그게 색소 침착이라는 건데 색소 침착이 스킨 타입 4번, 5번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피부가 뽀샤시한 사람이 검버섯을 제거하고 나면 그냥 잘 치료가 돼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스킨 타입 5번은 레이저 하면 그냥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원래 까마잡잡한 사람은 레이저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스킨 타입 4번은 반반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남는 경우도 있고 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타입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피부에 어떤 치료를 할 때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뽀샤시한 스킨 타입 3번의 피부는 누가 정해줘요? 네, 엄마 아빠가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은 원래 좋은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면 안 좋은 사람이 좀 좋아지길 갈망을 하는 거죠. 그 갈망을 하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피부가 얼굴 갖고 얘기하는 거죠. 얼굴에서 피부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들맨들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꺼져버렸지? 뭘로 해야지? 이거 보니까 됐어요. 자, 우리 피부에 요거 보이죠? 이 털인 건 아시겠죠? 예, 털을 보면 털 옆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 기름샘이에요. 여러분들 머리 감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머리에 기름 많이 끼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기름샘에서 기름을 분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오리가 물에 떠 있는 이유가 왜 떠 있냐면 오리는 깃털에 이 기름 분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새들은 보면 기름 분비량이 기름 두께가 거의 한 뭐 0.5cm, 1cm씩 이렇게 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기름이 조금 나오죠. 이 기름 분비량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름이 빗물 솟듯이 솟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피부가 지성이에요. 근데 일주일 머리 안 감아도 머리 기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건성 피부예요. 보통 사람은 하루 내지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야 될 정도의 기름이 분비가 돼요. 미안합니다. 다루는 게 기름이 분비되는 정도 다시 좀 돌려주실래요? 기름이 분비되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지 분비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구멍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 내 얼굴에 모공이 되게 넓을 때 보이는 현상은 피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냅두면 어떻게 돼요? 얼굴 피부가 귤껍질처럼 변해요. 귤껍질 같은 사람 많아요. 자세히 보세요. 코를 중심으로 귤껍질에 구멍 뻥뻥 뚫려 있죠. 아주 심한 사람들은 딸기에 그 구멍 뚫려 있는 것처럼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피지 분비가 정상인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춘기 때 보면 여드름도 많이 나요. 그게 누가 기름 분비량을 정해주느냐? 누가 정해줄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정해줘요. 유전적으로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도자기같이 매끈하고 하얀 피부, 색깔 누가 정해줘요? 부모님이 정해줘요. 그 다음에
구멍 사이즈가 누가 정해줘요? 부모님이 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과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 도자기예요. 실제로 완벽한 도자기 피부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돼요? 화장품 모델이 되는 거예요.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 보면 피부가 되게 좋죠. 네, 그 사람은 그 화장품을 써서 얼굴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좋은 피부를 물려받아서 그 화장품 회사의 모델로 발탁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여성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 화장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기를 바라는 열망이죠. 네, 실제로 그 화장품을 발라서 그 모델처럼 곱게 하얀 피부가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가의 화장품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C자 붙어 있는 화장품 뭐 이런 걸 사서 바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건 보습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쓰게 되면 피부가 시커멓게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있지만 그 외에 그걸 발라서 모델처럼 된 거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모델은 부모님을 잘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저를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네. 약을 써야 돼요. 약을. 그 약값은 생각만큼 비싸진 않아요. 생각은. 여기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컨트롤 해주는 먹는 약이 있어요. 여기서 피지를 많이 만드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 먹는 약, 바르는 약 쓰면 한 달에 한 3, 4만 원 벌어요. 화장품 값보다 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 환자들이 약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의사들도 여러분들에게 그 약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왜 안 권할까요? 예, 돈이 안 돼서. 예. 그래서 뭘 권해요? 가면 레이저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돈은 뭐예요? 헛돈이에요.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 가도 똑같아요. 손님 모공이 되게 넓으세요. 피지를 줄여주고 모공을 줄여줄 수 있는 화장품에서 이거 써보세요. 네, 사시면 헛돈이에요. 그런 게 헛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아까 피부색이 되게 검고 뭐 기미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뭐 해야 될까요? 약이 있어요. 약을 바르면 돼요. 약값 한 달에 한 2만 원쯤 들 거예요. 예. 그냥 병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의사는 처방을 안 하죠. 뭐 하라 그래요? 레이저 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게 돈이 되거든요. 이게 자본의 논리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자기의 도덕성이라든지 자기의 양심에 조금 찔리지만 약 얘기를 싹 빼놓고 돈 되는 레이저 얘기를 먼저 하죠. 왜 그렇게 의사들이 비양심적인 진료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일단 돈 욕심이 있고 예전같이 내 양심을 지키고 진료하면요 어떤 때는 병원이 망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의사가 많다는 거예요. 의사가 차고 넘쳐서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부도덕하게 진료를 해야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의대 증언하는 거, 의사 증언하는 것 때문에 정책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판단이 강행이 돼서 의사를 지금 3,000명이 매년 나오는데 5,000명으로 많이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이 지금 다 내년에 다 유급이에요. 원래 한 해 다 유급이에요. 레지던트는 아예 복귀를 안 해요. 내과, 외과, 수학과, 산부인과 복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정말 생명에 필수적인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는 아마 전문의가 안 나올 거예요. 아직은 지금 시중에 저같이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약간의 양심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의사가 많기 때문에 돌아갈 거예요. 시스템은 유지가 될 건데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그런 과 의사들이 싹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시스템이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여론몰이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도 설명을 해줘도 일단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 편협하게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 지소가 있을 거예요. 봉화군에도 보면 면 단위의 각 지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전역을 해버리면 이제 3년이면 다 제대를 하잖아요. 제대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자리가 빌 거예요. 내년에 공중보건의가 들어오지 못해요. 졸업생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살 잘 챙겨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의 명분으로 그냥 의사가 많을수록 좋아. 과연 그럴까? 이게 따져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정책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갖고 보면 너가 의사니까 의사수 늘리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그 OECD 근거 자료를 제가 잘 연구해서 이게 무리한 정책이고 이게 나중에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는데 의사들이 평균적인 소득이 높으니까 너네들은 잘 살잖아. 왜 더 많이 만들어도 돼? 그러면 의사들이 지금 몸값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담은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일반 시민들이 다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과에는 의사들이 안 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얘기하면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의사니까 라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저도 뭐 더 이상 말하기는 싫은데 그 피해는 누가 누릴 거냐? 오롯이 아픈 사람들이 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안 아프면 돼. 안 아프면 의사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친구를 찾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직종이 있어요. 절대로 검찰이나 경찰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한테 신뢰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죠. 변호사 이런 거. 그 다음 또 하나 의사 친구 찾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안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의사 찾고 경사 찾는 친구 아프고 죄 짓는 사람이야. 자기 삶이 되게 불행한 삶이에요. 그냥 알고 지내는 건 상관없는데 신세질을 안 지는 게 좋아. 그럼 내가 건강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63살인데 지금까지 검진을 안 받아요. 저는 검진을 안 받아요. 집사람이 맨날 검진 받으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오늘 삶에 내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좋아서 그래? 이게 농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검진을 받아서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 때 묻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싶지 않아요. 내 몸속에 무슨 병이 있겠죠. 나이가 63이면 무슨 병이 뭐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뭐 허용되는 내 삶까지만 살지 수술 때 돈을 묻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한 번 내가 50대 중반에 한번 검진 받은 적이 있는데 검진 받고 2주 아팠어요. 결과 다 나오면 2주 걸리더라고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자, 검사하기 전날부터 완전히 굶고 설사해야 되잖아요. 위내시경, 장내시경 하면 24, 거의 뭐 하여튼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설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검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는데 하더니 노래 하도 설사를 해가지고 검진 받고 나오는데 정말 휘청하더라고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당연히 검사 결과 아무것도 없죠. 50대 중반인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나갔어. 피검사하고 뭐 결과 다 나오는데 아주 뭐 자세한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난 다음에 결과가 2주 뒤에 나온다는데 왠지 찝찝한 거예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2주 뒤에 깨끗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죽다가 산 느낌이에요. 내가 이 짓을 2년마다 해? 아유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시계 병 생기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검진을 안 받는 만큼 막 사느냐? 그렇지 않죠. 저는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뭐 반주 정도 하죠. 담배 안 핍니다. 친구들이 같이 담배 필 자리 가면 한 까치, 두 까치 들기는 하지만 내가 돈 주고 담배 사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하루에 1시간에 한 10,000보 정도는 걸으려고 그냥 애를 써요. 술 먹고 와서 취해도 그냥 휘청휘청 그냥 산책을 해요. 10시 이후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야 되기 때문에. 마누라가 그때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아유 오래 살았어 좋겠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하다가 장가서 두번 가겠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그리는데 그렇게 하면 특별한 병이 안 생겨요. 부모한테 발견된 유전자가 있으면. 근데 저는 사실 고혈압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안에 다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혈압을 체크를 하면 간단한 거니까 혈압 하나 하면 쟤는 아니까 뭐 혈압약만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사람이 보는 기준은 얄밉게 살죠.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병들, 피부병 지금 제가 얘기했죠. 유전 얘기 2번 했죠. 색깔 유전된다 그랬죠. 모공살 유전된다 그랬잖아요. 고혈압 유전돼요. 당뇨병 유전돼요. 폐암 유전돼요. 유방암 유전돼요. 다 가족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 중에 뭐 여성분이 많으니까 시아버지가 분명히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남편이 담배를 뻑뻑 피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으라 그래서 끊으면 그게 담배예요. 그냥 안 끊기니까 담배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라고 그러고 나는 보험을 드셔야지.
살 만큼 살았는데 가긴 가더라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보험을 들 때 피보험자 누구로 들어야 돼? 당신은 어차피 담배 계속 피니까 일찍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보험 영수증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 남편이 화를 내겠지. 다른 보험 들 것도 없어요. 그냥 폐암 하나만 들면 돼요. 그러면 돈 조금만 내면 돼요. 여러 개 보험을 들면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폐암 하나만 딱 들면 돼요. 그리고 영수증 보여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들었다고. 그럼 뭐라 하겠어요? 더러워서 끊은 거예요. 그렇게 끊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분명히 가족력이 있는데 남편이 담배를 핀다. 그거는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폐암 인자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펴도 돼. 적당히 펴. 그것 때문에 폐암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족력이 다 있어요. 우리 피부도 유전되는 것처럼 다른 질병들도 유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백옥 같은 피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일단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못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약을 먹고 바르는 거예요. 그 약값이라는 게 화장품값보다 싸고 레이저 치료비용보다는 월등히 싼 거예요. 그걸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약 먹으라 그러면 또 일반인들은 뭐라 그래요? 피부약은 독하다고 안 먹더라고요. 안 독해요. 먹어도 돼요. 의사가 처방하는 만큼은 먹어도 돼요. 자, 우리 병이라는 게 뭐 제가 이제 피부과시니까 피부 얘기 주로 하지만 대부분의 병은 이런 식으로 가족력이 있어요.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폐암 얘기했는데 폐암 경우는 한 70% 가족력이 있고요. 30, 40% 흡연이나 환경 오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적인 장수촌이 이제 고도 한 7, 800m에 있는 높이에 있는 지역이 다 장수촌이에요. 너무 높아도 산소가 희박하고 너무 낮으면 오염물질이 많은 거죠. 그 지역이 가장 공기가 청정한 지역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공장 돌리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매연 생기면 매연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한 7, 800m에서 내려다보면 매연 밑에 쫙 깔려 있어요. 500m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7, 8m에 살면 아무리 공장지대라도 그 정도로 피면 괜찮아요. 산에 올라가 보면 아침에 보이잖아요. 산 밑에 안개 낀 자리. 안개 낀 자리가 거기가 매연이 깔리는 자리. 왜냐하면 매연 물질이 공기보다 다 무거워서 밑으로 깔려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공기, 담배 이런 것들이 유전자랑 결합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폐암이 되는 거죠. 자, 남성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남성형 탈모. 흔히 말하는 새침 대머리예요. 네. 대머리가 왜 생겨요? 유전적 요인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한 1, 20%, 10%도 좀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대머리인 거는 내가 조상이 대머리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야 되겠죠. 뭘로 치료해요? 샴푸가 아니에요. 약 먹으면 돼요. 약이 다 있어요. 약값이요?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 들 거예요. 근데 이걸 의사가 왜 설명을 안 할까요? 설명해봐야 돈이 안 돼요. 언제 돈이 되냐? 머리가 나빠지고 모발 이식 수술하러 오면 그건 돈이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되는 걸 의사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 하면서 조근조근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는 진찰비나 처방료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싸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나서 대머리가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듣고 내가 약을 평생 먹고 바르면 되는구나 라고 먹고 바르고 동의하고 약 처방비를 받을 때 한 1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설명 조금 다 하죠. 왜? 올 때마다 10만 원씩 받는데 뭐 계속 다니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내는 게 10,000원 낼 거예요. 10,000원, 몇천 원 낼 거예요. 그럼 의사는 저거 뭐 입만 아프고 난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머리는 약 먹으면 다 나요. 제가 대머리예요. 제가 대머리로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왜냐면 30년째 약 먹고 있거든요. 멀쩡하잖아요. 빠진 사람은 30년 전부터 약을 안 먹은 거지. 내 동생하고 3살 차이 내 동생은 대머리야. 저는 머리가 많고. 왜 그럴까요? 걔는 약을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정력이 떨어진다고 안 먹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비정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에 동생이 빠지는 거예요.
내 동생도 그럼 공부를 못했냐? 아니요, 말기 잘 알아들어. 걔도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대기업 임원도 하는 친구예요. 근데도 내가 말하면 안 믿어요. 누구 말을 믿어요? 자기 마누라 말을 믿죠. 제가 약을 주면 나도 먹는 약이고 내 동생도 그래야 되니까 약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나만 치료하고 내 동생 머리 빠지는 거 보고 아유 고소하다 이렇게 삽니까? 우리 형제 사이는 그보다 훨씬 끈끈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도 약을 받아서 야 너는 뭐 병원 오면 처방내 받도 귀찮으니까 형이 2배 받아갖고 너 하나 나눠줄게 너 먹어. 그리고 약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약을 갖고 와서 나 약 안 먹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마누라가 먹지 말랬다는 거예요. 야, 네 마누라는 보통 사람이고 나는 피부과 의사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니? 그리고 피가 물보다 진한데 내가 너한테 해꾸지 하겠냐? 먹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먹지 말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수준이 그래. 부인이 하지 말면 안 해.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높은 분도 그렇더라고요. 마누라 시키지 하는 거. 자, 그 말이 맞아서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생겨갖고 뭐 정력이 떨어지는 게 맞으면 그 말이 맞겠지만 재수 씨가 들은 얘기도 그냥 풍문이에요. 저는 피부과에서니까 공부한 지식이고 그러면 지식인의 말을 들어야 돼. 풍문을 전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지식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이 뭐라고 해도 말 안 듣거든요. 네가 하는 말이 객관적으로 지식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얘기는 당연히 듣죠. 근데 내가 들어도 헛소리야. 그럼 알았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저를 되게 싫어해요.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듣죠. 왜 안 들어? 듣지. 근데 네 말이 틀렸으니까 내가 가르쳐줬어요. 옛날에는 요래서 틀리고 요래서 틀려서 요래서 틀렸으니까 요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면 마누라 뭐라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나보다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와이프보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와이프가 잘하는 건 집안 살림에 관한 일이고 제가 잘하는 건 바깥 일이잖아요. 그럼 바깥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 말이 거의 옳아요. 근데 와이프는 자기 말이 옳대. 그럼 뭐라 그래? 그래 네 말이 옳아고 난 안 하지. 그냥 무시하는 거지. 보면 무시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무시하냐? 대화를 내가 가르쳐 주잖아. 네가 말하는 건 다 옳으냐? 아니 요 영역의 말은 내 말이 다 옳아. 저는 제가 하는 말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까지 옳고 어느 영역은 옳지 않다는 걸 대충 구별할 줄 알아요. 왜요? 제가 지식인이잖아요. 정말 뭐 네이버 지식인보다 내 말이 더 옳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네이버 지식에서 거짓말이 많아요. 유튜브에 거짓말 많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거짓말을 보고 화가 나서 유튜브를 한 거예요. 저거 틀린 얘기야. 근데 거짓말은 100만 명이 보고요. 틀렸다고 지적하는 나는 10,000명이 봐요. 그래서 거짓말이 더 횡행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부님, 황상현 신부님인가 황창현 신부님인가 신부님, 황창현 신부님 맞죠? 뭐 말씀드리기 재밌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뭔가 하나 사례를 인용해도 보니까 이게 명백히 거짓말이야. 황창현 신부님도 낚인 거예요. 뭐냐면 후레시도 도밍고하고 호세 카렐라스라는 유명한 테너 아시죠? 그 후레시도 도밍고, 호세 카렐라스, 그 다음에 루치아노 파바로티에서 3테너라고 유명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 도밍고는 돌아가셨나요? 파바로티가 돌아가셨나? 한 분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 도밍고하고 호세 그 분이 같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후레시도 도밍고는 바르셀로나 사람이고 이분은 마드리드 사람이에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는 우리나라 영원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뻑하면 바르셀로나는 독립한다고 해요. 맨날 국민투표에서 독립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정도의 사이니까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대중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은 사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덤덤한 사이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테너로 유명하면 다 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악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너가 항상 오페라를 하든 뭐라든 극에서 한 명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테너는 주인공, 바리톤은 악당 역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두 명의 그 테너가 동시에 오페라에 나올 일이 절대 없어요.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갈라쇼라 그래서 테너 두 명이 나와서 같이 노래하는 한국식 부르는 데는 나오지만 오페라는 절대 같이 안 나와요. 그거는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오페라든 테너는 주인공 하나예요. 악당 역은 바리톤이 해요, 보통. 낮은 소리 내는 사람. 그렇게 돼서 안 나온 것 뿐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갖고 지역 감정을 이용한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사이가 안 좋다. 그런데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 건강해서 다시 이제 무대에 복귀를 했는데 그 치료비를 호세 카레라스가 돈을 다 잃어버려갖고 거지처럼 살고 있어서 치료를 못 받는데 도밍고가 돈을 해줘갖고 치료를 받았다. 그 치료받는 과정 중에 뭐 어떤 직접 돈 주면 안 받으니까 도밍고가 어떤 재단을 만들었다. 그 재단을 통해서 익명으로 기부해서 호세 카레라스 살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냐. 그걸 호세 카레라스 나중에 알고 도밍고가 공연한 자리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소설 하나 쓴 거예요. 미담이잖아. 지역 감정도 극복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어렵게 된 후배 도밍고 어려운 후배한테 돈도 공짜로 대주는데 자존심이 상할까봐 재단을 만들어서 돌려서 기부하고 아주 그냥 그럴싸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인터넷 가면 쫙 떠요. 아마 황신부님도 그걸 보셨겠죠. 그걸 보고서 화해와 용서라는 얘기로 한번 이렇게 강의한 게 유튜브에 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낚였네. 나는 이걸 아니까 우리 신부님께서도 이런 거짓 페이크 뉴스에 속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서로 모르는 사이고 카레라스는 돈이 원래 자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친 거고 고치고 난 다음에 한 번 같이 공연을 기념으로 한 적은 있고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가 아예 인터넷에 공지문도 띄웠어요. 다시는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면 전부 다 찾아가고 고소하겠다. 공연에서.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거짓 정보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헛돈 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생기면 레이저 하면 좋은데 나는 100만 원씩 내고 레이저 할 돈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10,000원이면 고쳐요. 약 바르면 나아요. 뭘? 100만 원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는 페이크고요. 가짜 뉴스고 10,000원짜리 약 하나 사서 바르면 낫는다고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감동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레이저가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은 100만 원짜리 레이저가 훨씬 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저걸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술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의사들은 그러지. 야, 너는 시큰 돈 벌어놓고 후배들이 레이저 좀 해서 먹고 살라 그러는데 그렇게 꼭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겠냐? 같은 동업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비도덕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죠. 멀쩡히 바르는 약 발라서 고칠 수 있는 걸 왜 100만 원 먹고 레이저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그거는 정보가 많은 의사가 정보가 전혀 없는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야, 돈을 벌어도 양심적으로 벌어야지. 그렇게까지 양심 팔아먹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 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값이 싸. 그리고 그렇게밖에 못 받게끔 정부에서 다 규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규제 영역에 벗어나는 레이저나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 그걸 갖고 싸울 것도 없어요. 원장님 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약 처방해주세요. 아니 원장님 저 돈 없어요. 먹는 약 좀 처방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지는 않아. 흔쾌하지는 않지만 흔쾌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가게하고 있는데 오늘 신상 나와서 50만 원짜리 원피스 쫙 빠지는 갖다 놨는데 저 돈 없어요. 5만 원짜리 재고품 주세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얘기긴 하지만 5만 원짜리거나 50만 원짜리거나 그놈이지 뭐 별 차이 납니까? 비슷하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뭐 구찌백, 에르메스백, 이렇게 명품백 갖고 이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죠. 그 백에 돈 집어넣으면 잡으면 돈이 2배로 늘어나냐고. 10만 원짜리 그냥 우리나라 백에도 돈 넣어놓으면 돈 안 세고요. 뭐 명품 백에 넣어놔도 돈 그대로예요. 잡으려 하면 원 것만 있어. 이제 안 붙어.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안달을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 와이프가 나랑 얘기하면 기가 차겠지. 지는 갖고 싶거든. 어디 하나 샀나 봐. 옷장 정리할 때 옷장정리 제가 하니까 왜 뭐 특채 나오는데 보니까 비싼 백이 있어. 그래서 어디서 샀냐? 짝퉁이래. 야, 내가 짝퉁하고 진품도 모를 만큼 무식한 놈으로 보이냐? 그냥 샀다 그래라는 거죠. 뭐 하나 두 개 뭐 갖고 있으면 친구들 만날 때 들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부병을 고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고 발라도 대부분 나아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아토피예요. 아토피 피부염은 대개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생긴다 그러는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30-40%고 60-70%가 유전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동반되는 피부병들도 많고 동반되는 내과 질환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해야 돼요. 이따 따로따로 강의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기미, 색소질환이죠. 그 다음에 탈모, 대머리, 남자들이 많이 고민하죠. 아토피 피부염, 이것도 어린애들이 고민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잘생기는 피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줘요? 예, 부모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나는 키도 작고 피부도 안 좋게 태어나냐? 그거 왜라고 따져봐야 키 작고 키 안 크는 거 키가 누가 정해줘요? 그게 유전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나를 그 중에서 그 상황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듬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키가 180인데 130cm로 나와 있어. 얼굴은 이래, 살이 쪄갖고. 멋있어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오빠 이상용 키 168인가 그래요. 지금도 몸 단단해. 뒤에서 뒷모습 보면 청년이잖아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노력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힘이에요, 힘. 양쪽 볼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넓게 갈색 반점이 생기는 거죠. 여자들한테 잘생기고. 언제 잘생겨요? 임신하면 잘생기잖아요. 첫 번째 임신 때 되게 생겨요. 김이 왜 생길까요? 이제는 뭐 교육을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김이 왜 생겨요? 유전이에요. 유전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항상 기미를 가지고 남편의 강아지를 늙지. 뭐라고 그러고요? 내가 니만 나갖고 고생해가지고 기미 생겼다고. 여기 남성분들이 몇 분만 안 계시긴 하지만 혹시 사모님이 너 때문에 기미 생겼다고 얘기하면 아니래. 그거 너네 엄마 장모지. 너네 친정 엄마가 기미가 있어 나한테 유전된 거라고 그러던데 내 잘못은 아니야 기미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부부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뭐 외부의 고생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유전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좌우대칭이에요. 왜냐면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너드라 했다. 운전을 내가 하고 다닌다. 그럼 어디서 더 진해질까요? 왼쪽. 내가 맨날 남편 운전한 차를 얻어 탄다. 오른쪽. 심지어는 뭐 소파의 위치, 사무실에 다니는 회사 다니는 분이라면 회사에 대해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서 기미가 좌우가 조금 이렇게 더 진하고 덜 진하고는 차이는 있죠. 왜 임신 중에 생기냐? 왜 그리고 기미는 여자만 생길까요?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임신을 할 때 임신을 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레벨이 쭉 올라가요. 100배쯤 올라가요. 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야 유산이 안 돼요. 착상을 한 아기가 계속 자궁벽에 붙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미가 처음 생기죠.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정상적인 에스트로겐 레벨에서는 기미가 잘 파견이 안 돼요. 그때 확 생긴 기미가 대개는 아기를 놓고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 레벨이 정상이 되면서 줄어요. 면적이 되게 늘어졌다가 면적도 줄고 색깔도 좀 빠져요. 둘째가 주면 또 진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아기 생 놓은 엄마들은 뭐 2년 터울로 놓는다고 치면 6년 내지 8년 뭐 이 정도 되면 자기 청춘이 다 간 30대 중반이 되면 이미 기미가 자리를 완전히 잡죠. 요즘에 아기 안 놓으니까 하나 놓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리 밖에서 고생을 하고 살아도 기미는 안 생겨요. 군생을 좀 일찍 나가셨지만 군생을 보면 늘 다니셔갖고 얼굴에 보면 타긴 탔지만 기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이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진해지고 가을 겨울 되면 색깔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름에 봄 되면 다시 진해지고. 이게 기미가 생기는 원인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유전적으로 기미 인자가 전혀 없다.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자들 할머니 되고 폐경되면 어떻게 돼요? 기미는 없어져요. 뭐가 생기죠? 네, 검버섯이 생기죠.
기미는 없어져요. 시간 지나면. 대신에 폐경하고 난 다음에 그 요즘 그 에스트로겐 그 저기 치료하는 분들 있죠. 몸에 갱년기가 심해서 그러면 기미 다시 올라와. 있던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네,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가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눈 떠서 해가 뜨면 바르고, 점심 때 한 번 더 바르고, 야외 나가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일을 할 때는 또 2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바르고, 이것만 자외선 차단제만 열심히 발라도 기미 색깔은 훨씬 줄어요. 근데 귀찮죠. 그래서 안 하죠. 그러면 진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머리 약 먹고 약 바르는데 약 바르는 거 12시간 하면 2번 발라야 돼요. 바르다 보면 귀찮죠. 안 바르죠. 머리 빠져요. 부지런한 차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늘 얘기해요. 머리 좋고 나쁘고는 부모가 정해줘요. 근데 부지런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엑셀런트하게 뭔가를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머리도 좋고 부지런도 해야 되지만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지런하기만 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이유가 뭘까요? 부지런해서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게 사농공상이에요. 사가 맨 위에 있고 농사, 그 다음에 상인, 공인, 그 다음에 상인이 맨 밑에 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맨날 그랬어요. 상공농사라고 했어요. 사가 맨 밑에 내려가서 손발이 부르짖하지 않고 입만 놀리고 붓글씨만 쓰는 사람이 하대받아야 된다. 부지런히 장사하고 부지런히 물건 만들고 부지런히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고 난 다음에 젊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제가 61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굶어 죽은 게 공식 정부 통계 남아있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1964년도에 공식 아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정부 통계 마지막 남은 게 64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농업혁명 얘기하고 통일대 만들고 혼식해라 분식해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도시락 싸놓고 가면 있는 집 애들은 저기 어떻게 해요? 위에다만 이렇게 보리쌀 몇 개 떨어뜨리고 밑에 전 흰쌀이야. 우리 집은 없었으니까 그냥 반반으로 분식 다 했지만 그러니까 도시락 던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 뒤집어 버리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 깔고 위에 깔죠. 그때도 빈부격차 심했어요. 예. 적어도 지금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쌀밥 먹는 거에 차별은 없잖아요. 옛날에 먹는 것 갖고도 구별했을 정도로 차이가 심했어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구찌백을 들고 누가 일반 백을 들느냐는 차이. 백은 다 있어. 백 못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때는 가방을 못 샀어요. 그래서 없는 집 애들 어떻게 했어요?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다고. 학교 때 가방 들고 오면 부잣집이었어요. 요즘에는 명품 가방 들고 오냐 일반 가방 들고 오냐 차이지. 이건 빈부격차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빈부격차가 줄었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 빈부격차는 줄었는데 그게 대해서 예민해진 거지. 왜? 정보가 빨리 유통이 되니까. 옛날에 보자기에 책가방 사갖고 다니는 건 저는 알잖아요. 제가 싸봤으니까. 이건 제가 잘 싸요. 저는 손이 야물어서 잘 싸요. 누나 것도 내가 싸주고 동생 것도 내가 싸줬어. 손이 야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손이 버문한 사람 가다가 또 풀려, 매들이. 그럼 책 확 떨어져. 네? 내가 도시 다 내가 싸줬다고, 우리 동생 거 누나 거. 네. 그런 시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그걸 갖고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잘 사는 거는 바지런해서 그래요. 근데 점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불만만 많고 바지런하지를 않아요. 네. 그거는 뭐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을 누가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집 애들은 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왜냐면 애가 태어나서 이미 의사로 기업하고 돈을 벌고 있는 때니까 우리 집 애들 날 때부터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 어찌됐든 소나타 중고라도 끌고 다니니까 얘는 날 때부터 퇴원하고 집에 올 때 소나타 중고를 타고 집에 왔어.
중고지 아닌지 모르지만 소나타를 타고 온 거예요. 예.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유치원 같은 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나 저 큰 차 타고 싶대. 버스. 저거 언제 타보냐? 저거 비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뭐라 그러니까 많은 버스 타고 가면서 언제 나는 자가용 타보냐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얘기를 전하지는 않죠. 고생한 데 다른 데서 끝내겠다. 저는 아니에요. 나는 고생한 얘기를 우리 애들에게 나는 밥을 안 먹으려고. 밥 먹으면 2시간씩 잔소리해야 돼요. 잔소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나이 때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 너네들도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못 살던 시절 되돌아간다는 얘기를 늘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요. 나라의 역사도 보면요. 잘 사는 나라 못 살게 된 나라 되게 많아요. 멀리 볼 거 없어요. 필리핀 보시면 돼요. 1964년도 우리가 그때 굶어 죽을 때 필리핀에서 쌀도 수입을 했고요. 지금 서울에 가면 광화문 옆에 미 대사관이 있어요. 지금 대사관 옮겼고 그게 이제 미국 여러분 비자 받을 때 미국 비자 받을 때 가는 이 격자 문형으로 벽대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축체육관 아시죠? 그다음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세멘트하고 저기 인건 사람만 우리 사람이 들어가고 철근부터 시작해서 전부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설계도 필리핀에서 했어요. 1964년에. 지금 2024년이야. 그러면 얼마 지났나요? 60년 지났나요? 60년 맞죠? 네. 60년 전에 필리핀 사람 한국에서 뭐예요? 가정부예요. 네. 한 나라가 망하는데 60년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면 뭐 저는 어렵게 살아는 건 맞으니까 저는 사과를 먹을 때 사과는 항상 반쪽만 먹어봤어요. 나는 사과 온쪽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썩은 사과만 샀기 때문에 온전한 사과를 본 적이 없어요. 썩은 사과는 되게 싸잖아요. 썩은 사과가 3분의 1이 썩었다고 값이 3분의 2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썩은 사과만 잔뜩 사오는 거야. 왜? 제가 많이 먹거든.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반을 도려내도 값으로 따지면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과 썩은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즘 성한 사과는 싱긋도 있는데 썩은 사과는 다 달아. 왜? 벌레가 파먹는 게 당도 파먹거든. 실제로 썩은 사과가 잘라놓으면 맛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애들은 가난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가 누리는 모든 경제적 혜택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더운 물에 머리를 담아본 건 대학교 와서 담아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더운 물은 아버지가 써야 돼. 왜냐면 밤새 아궁이 위에다가 큰 솥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 담아놓고 자잖아요. 근데 그 연탄도 하루에 2장 이상 떼면 안 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미직지근한 거 아버지 세수하고 나면 우리가 세수는 할 수 있지만 받아서 세수는 할 수 있지만 머리 감는 건 안 돼요. 머리가 항상 찬물이 감았다고. 서울에 오니까 기숙사 들어가니까 더 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데 살기다 있어. 수도꼭지 트니까 물이 더운 게 나와요. 네. 그런 거를 경험한 게 제가 80년도에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알고 좀 절박하게 뭔가를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경험한 사람하고 얘기 듣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도 안 듣는 보다 듣는 게 나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도 그런 경쟁력은 있어요. 아 잘못하면 듣는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나쁜 교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생했던 얘기는 전설처럼이라도 들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제가 대머리가 안 생기는 이유는 대단한 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개 약 먹고 하루에 2번 약 바르는 거예요. 아침 저녁 하루 2번 바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까먹기 식상이죠. 왜?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쓰게 되면 대머리 다 나요. 힘이 약이 있어요. 젤리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미백연고예요. 약 바르면 돼. 동화제약에서 나온 멜라논 크림이라는 거예요. 멜라논 크림이라는데 매일 밤에 한 번씩 바르면 돼요. 매일 밤에 세수하고 여자분들이면 기초화장까지 되게 하니까 기초화장 끝나고 난 다음에 연고를 여기 좌우에 쌀알 크기 정도 하나씩 해서 10개 해서 마사지해서 바르면 돼요. 화장하고 발라야 돼요. 왜냐면 이 약이 좀 따가워요. 많이 바르면. 그래서 멜라논 크림은 여기서 처방을 받으면 돼요. 처방 받으면 하나 처방 받으면 10g짜리 받으면 한 2-3달 23g짜리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바르면
네. 색깔이 원래 있던 색깔이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가벼운 화장만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럼 됐지 뭐. 네. 약값 10g에 한 2, 3만 원 하니까 두 개 정도 쓰면 4, 5만 원, 5, 6만 원, 뭐 이 정도예요. 핸드폰 비용이면 다 돼요. 핸드폰 그 이러면 한 3, 4만 원 내잖아요. 그죠? 그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 이거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몇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미 환자들이 레이저하면 뭐예요? 헛돈 쓰시는 거예요. 대신에 병원에 가서 한 번 할 때 15만 원, 20만 원 내니까 가면 대접이 다르지. 예쁜 간호사나 관리사가 앉아서 커피도 타주고 오셨냐 그러고 마사지도 해주고 기분이 좋지. 효과는 이놈이나 별 대차 없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느 쪽이든지 늘 써야 돼.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 없죠. 결론, 심플하게 효과만 따지면 약만 바르면 돼요. 병원에 가면 김입니다 그러고 레이저로 권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약도 없어요. 그러면 처방 안 해주면 그 인간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약이 있어요. 있는데 환자님 그렇게 약만 받아가 심지어 굶어 죽어요. 다음번에 시간 나고 돈 좀 모이면 와서 레이저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거야. 그게 낫거든. 자, 대머리예요. 여자들 대머리 생겨요? 안 생겨요? 에? 자, 생긴다. 여자는 대머리 안 생긴다. 오, 어떻게 생긴다고 다 알지? 대머리 왜 생겨요? 여러분 지금 공부했잖아. 대머리 왜 생겨요? 네, 유전이에요, 유전. 네. 그래서 여자도 생겨요. 근데 여자의 대머리 모양하고 남자의 대머리의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나타나는 모양이 조금 달라서 여자들은 자기가 대머리 아니라고 오해하고 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오해를 내가 다 깨드릴게요. 자, 대머리 진단은 뭘로 해요? 네,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엄지금지를 들고 윗머리를 한 10개, 20개를 잡아요. 모근 부위를 잡으세요. 모근 부위.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뒤에를 잡으세요. 이렇게. 위하고 뒤를 똑같은 머리카락 개수를 잡아서 이렇게 비벼보세요. 손으로 비벼보시면 굵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네, 지가 더 굵다고 말하신 분은 대머리예요. 굵기를 비교해보시면 돼요. 비교가 돼요? 뭐 애매하면 손을 바꿔서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윗머리가 길어 내려가잖아요. 그거 잡으면 안 돼. 손을 집어넣어서 뒷머리의 모근 부위를 잡아야 돼요. 안으로 손을 밀어넣어서. 그럼 굵기가 만져질 거예요. 뒷머리의 모근의 굵기가 정상 모발의 굵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뒷머리가 조금씩 다 굵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윗머리가 좀 가늘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머리가 시작돼요. 헐. 자, 이 사실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답이 있어요. 답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도 없는데 너 대머리하고 비아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줄 거니까 하시면 돼. 간단한 거거든요. 비용도 한 달에 한 2만 원.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이거를 알려면 이 이론도 좀 알아야 돼. 공부해서 알면 내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다 내 거예요. 자, 우리 모발은 팥뿌리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잘. 그래서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잘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주례사를 남기는데 그 주례사를 처음 쓰신 분은 분명히 피부과의사일 거예요. 아니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구조가 똑같아. 여기 팥뿌리잖아. 여기 혈관이 들어가는데 그거 빼버렸는데 여기 팥뿌리. 여기가 파의 흰 부분. 여기가 파의 파란 부분. 그래서 파 이렇게 심어놓고 겨울에 농사짓기 힘들면 화분에다가 꼽아놓고 위에만 잘라놓으면 물만 주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잘라주면 다시 올라오는 게 왜? 여기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은 잘라 먹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겨울은 나죠. 팥뿌리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자, 여자분들이 얼굴에 면도하면서 수염용풀, 여자들 수염이 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면도하면서 불안해하죠. 여자분들 다리에 털 면도하면서 불안해하지. 무슨 불안함이 있어요? 면도하면 붉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깎을 때마다 불안하니까 뭐 어떻게 뭐 재무제도 쓰고 뽑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반대로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자, 면도를 자주 하면 털이 굵어진다, 안 굵어진다? 안 굵어진다가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뻔한 질문이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화장실 들어갈 때 손 닦아야 될까요? 나올 때 손 닦아야 될까요? 네. 대답을 반대로 하면 된다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닦아야 돼요? 나올 때 닦아야 돼요? 네, 들어갈 때 닦아야 돼요. 일단 그렇게 대답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장실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화장실 얘기 나왔어. 이게 재밌잖아요. 자, 우리 손이 더러워요? 여러분의 엉덩이나 남자의 그 시기가 더러워요? 남자들 그 시기가 더러울까요? 남자들 손이 더러울까요? 손이 더 더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손등이 더러울까요? 손바닥이 더러울까요? 손바닥이 더러워요. 왜 그래요? 만지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알잖아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그 시기 만질 때 닦고 만져야 돼요? 만지고 나서 닦아야 돼요? 이상해요? 지금 제가 묻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화장실 갔다 오면 손 닦는다. 이거는 생각이 없는 문외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난 코로나가 그렇게 횡행할 때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무슨 얘기 들었어요? 네, 손 씻으라고. 제가 늘어난 게 뭐냐, 주부습증 환자만 많이 봤어요. 하도 씻어갖고 씻고 나면 또 뭐해? 알코올 찍어 바르더만 70% 알코올. 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 그렇게 열심히 손 씻었죠? 손소독제 발랐죠?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정부에서 말하면 다 믿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인간이에요. 저 사람 말은 맞을까? 아니 굳이 저 새끼도 나쁜 놈이니까 나한테 거짓말할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는 말은 맞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의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말이면 다 오를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권력자가 얘기하면 오를 거야.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 오를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지 돈 벌려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요즘 이재명 회장은 뭐 활동 안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무슨 얘기 막 하잖아요. 삼성 제품 많이 사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LG 거 많이 사라고 그분이 얘기했겠어요?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삼성의 신뢰도를 높이면 애플 핸드폰을 사지. 그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면 나를 지지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옳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백신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맞았죠? 네.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다 걸렸죠? 그러면 백신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네? 백신 맞았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맞았잖아. 근데 걸렸잖아. 어떤 사람 두 번도 걸리대? 내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면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저기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백신 안 맞은 사람도 없죠. 저는 안 맞았어요. 안 걸렸어요. 당연히 안 걸리죠, 저는. 병에 걸릴 짓을 안 해요, 저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려고 하면 내 몸이 약해져야 걸려요. 여러분들도 컨디션 좋을 때는 안 걸렸을까? 분명히 전날 무리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걸려요. 예. 코로나 백신이 전염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CDC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질병관리본부하고 똑같은 단체예요. 센터 오브 디지즈 컨트롤에서 CDC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질병관리본부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기구 구성도 똑같고 하는 역할도 똑같아요. 거기 수장이 그때도 미국은 한국 여성 의사가 했었어요. 미국 CDC의 책임자는 치프가 뭐라 그랬냐면 백신은 전염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을 맞으면 병이 걸렸을 때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을 확실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으십시오.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전염을 막지 못하니까 마스크를 꼭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문장 다
제가 지금 번역한 워딩이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을 맞으면 전염을 막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정부 책임자가 얘기했어요. 다 믿더라고. 나만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백신하고 화미병 검색하면 그 내용을 내가 3번에 걸쳐서 보도한 게 있어요. 방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때 했던 얘기, 손 씻는 얘기가 내 앞으로 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려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늘 하는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하면 그 말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닌다면 반드시 의심해요. 가장 흔한 이제 의심은 뭐냐면 내 친구들끼리 남자들도 이게 수다를 떨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쟤 누구 만나는 거 내가 봤어. 이제 흔히 말하는 불륜이죠. 저 친구가 어떤 젊은 여자 만나는 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진 있니? 그래요. 사진 있니라고 물어봐요. 사진 없죠. 그럼 네가 본 기억이 확실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자기를 의심하냐? 아니 네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나는 내가 보지 않은 건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캔들 기사가 나오면 내 눈을 보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보다 네가 그렇게 말하네 정도로만 듣죠. 왜냐면 내가 본 것도 내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착각하는 게 있잖아. 근데 상대방이 하는 걸 어떻게 다 믿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합리적인 의심이래요. 여러분이 약을 대할 때나 뭐 어떤 그런 뭐 치료에 대할 때도 미안하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거 한다고 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멀쩡한 병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하라는 건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라고 권하는 건지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수술을 받으라 그럴 때는 이 진단이 확실한 건지 한 번 더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돼요. 내 배 여는 일인데 그걸 하려다고 배를 쭉쭉 열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현명한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안 아픈 게 제일 좋아. 아프면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파뿌리 얘기가 그까지 샀는데 네. 우리 네? 네. 그래서 손 씻는 얘기 하잖아요. 손을 여러분 열심히 씻었고 백신도 열심히 맞았는데 다 걸렸어. 안 걸린 사람이 10%도 안 돼. 네. 원래 그 병이 그런 병이에요. 원래 호흡기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거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면 전체 국민들의 7, 80%가 감염이 되면 자연 면역을 획득해서 그 바이러스가 쫓겨나는 거예요. 감염되는 그때 사망하는 사람은 누가 사망해요? 네, 약한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이걸 뭐 자연계에다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산이 많으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산의 나무가? 약한 나무는 쓰러져 죽고 좀 강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고 아주 튼튼한 나무는 엉버티고 살아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면 살아남은 나무들이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나무가 번식을 하니까 숲이 더 울창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역병, 전염병이 확 돌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부터 맞춰줬어요? 연장자들, 당뇨나 고혈압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맞힌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염은 막지 못하나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확률을 월등히 떨어뜨린다.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지 멀쩡하게 젊은 애들 18세 이하로 우리가 사망한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럼 18세 이하가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도 안 죽는데. 근데 그걸 강제로 맞추겠다고 그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딱지 나가지고 그 자료를 다 찾아서 유튜브에 방송을 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맞고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맞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큰 병이 아니니 뭐 독감만 지나가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안 맞았어요. 우리 식구가 4가족인데 네, 다 걸리고 저만 안 걸렸어요. 나머지는 2번, 3번 다 맞았어요. 집사람이 저를 얄미워하는 게 그거예요. 집사람은 12시 넘어도 영화를 봐요. 저는 10시 때는 불 끄고 자요. 왜냐면 늦게 자면 면역이 떨어져요. 병이 생기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옛날에 다 배웠어요. 우리 학교 때. 자, 손을 열심히 닦으면 호흡기 전염병이 손을 열심히 닦으면 예방이 되겠습니까? 손 닦는 거하고 숨 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손 씻으라는 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기 질환은 어디로 감염이 되냐 그러면 코 점막, 그 다음에 입속에 있는 구강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으로 없는 것보다 호흡기 전염병이에요. 코로 옮아요. 그러면 굳이 손을 닦을 때는 언제 닦아야 될까요? 호흡이기 전에 닦아야 되겠지. 쌈 싸 먹기 전에 닦아야 되겠지. 그 외에는 손을 아무리 씻어도 코로나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로든 숨 쉬는 걸로 전염이 돼요. 결국은 코로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돼.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을 막을 때 수동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면역이 좋아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전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에 자야지. 8시간은 푹 자야지. 밥은 하루 3끼 정확하게 먹어야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한 10,000보 정도 그러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지. 돈을 좀 못 벌어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가야 돼. 어차피 뭐 난 돈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거야. 내가 남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서 나는 눈백도 없고 나는 뭐 벤츠도 없고 뭐 이렇게 살면 늘 스트레스야. 아, 벤츠 없으면 지하철 타면 되지. 지하철 없으면 버스 타면 되고 행편 좀 풀리면 택시 타면 되고 뭐까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꼭 벤츠 타고 어디 가야지 그게 뭐 저기 사람 사는 거예요. 그거는 타면 부럽지. 친구가 타면 너도 타면 되지. 한번 태워줘 그러면 되고. 그러고 살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해야 돼요. 저는 33살에 개업했는데 34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부자로 살아요. 마누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34살 이후로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부자 기준이 뭔지 아세요? 봉화 송이 내 맘대로 먹을 수 있으면 부자예요. 사실 이름은 부자예요. 봉화 송이 웬만하면 요즘에 뭐 키로당 한 15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요즘은 작년에 비쌌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네. 보통 제가 여기 어떤 사진점에서 팔잖아요. 사면 15만 원, 20만 원 조금 품질 낮은 거. 네. 그 정도 먹었었어요. 이걸 알아보니까 뭐 80만 원, 100만 원 그러더라고요. 야, 내년에 먹자. 알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입송이 먹으면 되지. 중국도 수입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그러면 이건 싸게 먹을 수도 있어요. 비슷해요. 맛이 좀 향이 덜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먹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따 가면서 내가 저기 송이하고 저기 돼지고기 소고기 구워 먹고 가려고 나도 마누라고 예약해 놓으라고 했어요. 여기 와서 소고기 안 먹고 가고 그러잖아.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차를 탄다 별 관심 없어요. 그거는 내 삶의 질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치 기준에 뭘 먹을 때 이게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만 안 하고 먹을 수만 있으면 부자니까 그때 제가 와이프한테 야 우리 부자 됐다는 게 뭐냐면 영등 대게 사갖고 먹었대. 야 이거를 내가 밥도 안 먹고 대게를 한 2마리 먹고 나니까 정말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 정말 부자 된 것 같아. 기준이 그거니까 부자로 살지. 근데 애 와이프 지금도 돈이 없대. 같이 살잖아. 돈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어요. 대게 사는 것도 마누라한테 허락받고 사는 거예요. 뭐 송이 사 먹는 것도 다 매한가지야. 그런데 나는 부자예요. 정말 나는 부자예요. 마음으로 한 번도 가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겨울에 머리만 감아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준이 맞죠. 네. 실제로는 그보다 월등히 잘 살긴 하지만 별로 그게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려면 스트레스가 적어야 돼요. 만족이 높아야 돼요. 만족도가 높아야 돼. 네. 보아송이 100만 원에서 못 먹었는데 수입송이 먹으면서 이 맛도 송이 맛이네 그러고 한철 지나가면 만족하잖아. 100만 원이 없어서 송이를 못 먹었네. 그러면 불행하잖아. 그 기준은 똑같잖아요. 뭐 지금 먹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낮춰서 행복도를 높이면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참 의사 같지 않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면역력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푹 잘 자고 새끼 식사 제때 하고 뭘 먹는지 상관없어요. 나무 먹고 살아도 다 건강해요. 그 다음에 운동해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쉬워요. 포기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늘 불행하게 살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건희 회장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73세에 돌아가셨다고 공식 발표되지만 68에 쓰러지셨어요. 68에 이미 의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생존에 계시다고 얘기 안 하죠. LG 구본부회장 몇 살까지 사셨어요? 72세에 돌아가셨어요. 칼, 대한항공, 조영호 회장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70세에 돌아가셨어요. 더 부자 얘기하면 되겠다. 스티브 잡스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죽었을까? 너무 일찍 죽어서 돌아가셨다는 게 웃긴다. 56세에 돌아가셨어요. 부자들은 일찍 죽어. 우리가 알만한 부자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일찍 돌아가셨다고.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뭐 좋은 거 먹었겠어? 좋은 차 안 탔겠어? 좋은 집 안 살았겠어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LG 그 구본부 회장님 아버지 부자경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일찍 은퇴하셨어요. 63세에 싹 은퇴했어요. 자기 직원들 임원들 다 데려나갔어요. 60년 다 나가자. 자기도 나갔어요. 부자경 회장님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99까지 사셨어요. 아들이 먼저 1년인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LG 부자경 회장님은 63세 은퇴 딱 하시고 어디 가셨냐면 천안내를 가셔갖고 곤지암이라고 거기 경기도 남부에 있는 골프장 하나 있어요. 네, 곤지암 골프장 있고 거기에 그 수목원이 너무 좋아요. 여기 수목원도 좋지만 수목원이 되게 좋아요. 본인이 가꾼 수목원이에요. 거기까지가 서울 올라오는 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오후에 올라와서 딱 보고 수목원에 와가지고 골프 한번 치고 아들이랑 뭐 경영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들이 경영 보고 하려고 뭐라 그래요? 니 알아서 해. 난 은퇴했다니까. 한 번도 LG 그룹에 상관을 안 했어요. 경영회의가 안 가. 아들이 물어보면 니 알아서 해라. 니 회사인데. 싹 내려나갔어요. 그 젊은 대학생들이랑 버섯 농사 짓고 그렇게 사셨어요. 까지 일주일에 잘 사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같은 유전자인데 아드님은 구본회장 한 게 뭐예요? LG 그룹이니까 그게 럭키하고 금성하고 잘랐잖아요. 허씨랑 동업 정리했죠. 그 다음에 자기 LG도 갖고 와가지고 다시 또 사촌들하고 다 나눴죠. 이런 그룹을 쪼개가지고 요만한 거 하고 그걸 다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속 고생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 하나 있는 것도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스트레스 많지. 오래 사시기 힘들지. 인품도 양반이에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 맨날 참고 살아야 돼. 속 썩지.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재벌같이 부자가 될 것도 아닌데 새끼 밥 먹는 거 비슷하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많이 씻으면 코로나는 다 걸리고 주부습진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언제 닦아야 돼요? 눈 비비기 전에. 여기로 균 들어가요. 점막이니까. 코 후비기 전에. 그 다음에 쌈 싸 먹기 전에. 그 다음에 화장실 가기 전에. 뭐든지 전에 해야 돼. 왜? 어디가 제일 더러워요? 손이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손을 씻는 거야. 손을 그냥 이렇게 둘 때는 씻을 필요 없어. 화장실 갔다 오면 손에 좀 묻으면 여자들은 안 묻지만 남자들은 우리의 나이 들면 털어야 되거든. 소변 딱 안 끊겨. 젊은 애들은 소변 딱 끊긴 우린 저질성 비대증이 있어. 50 넘어가면 다 누구나 있어요. 소변이 찔찔찔 나오면서 몇 방울 떨어져. 이거 그냥 두면 바지에 묻어요. 마누라가 또 잔소리해. 그러니까 받쳐야 돼. 그러니까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손등에 몇 방울 또 묻어. 그러면 찝찝하니까 씻거든. 그 정도 씻을 때는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구면 되는데 이것도 비늘질해서 빡빡 씻어요. 그럼 남자들이 집에 가서 주방일을 하나도 안 건드려 주는데 자기 손에는 주부습진이 생겨. 손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꼭 씻어야 돼요. 그 정도예요. 이걸로 손 씻는다고 코로나가 예방된다는 건 거짓말에 속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 근거 없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맨날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할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전국에 역병이 도는데 정부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라고 쇼잉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나와서 손을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그럼 막 얘기를 하면 나라에 대해서 이런 역병이 돌고 있는데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백신을 막 맞으라는 이유도 그게 병을 전염하지 못한다는 건 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요.
개업한 피부과에서 나부랭이 하는데 전공자들이 이걸 모르게 있나요? 영어는 저만 하나요? 영어 다 들으면 알지.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놀고 있지 않아. 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그래야 국민들이 동요를 안 하잖아요. 백신만 맞으면 사회활동을 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사회활동을 하게 안심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완전 봉쇄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의 요 동에 A동에 101호에서 생기잖아. A동 전부 다 그냥 싹 다 봉쇄했어요. 심지어는 봉쇄된 집에서 불이 났어. 그 동에 소방차도 못 들어갔어. 다 죽었어요. 보도가 안 되죠? 왜? 우리는 또 친중 정책을 하니까 그런 안 좋은 뉴스는 보도를 안 해요. 해외 특별히 많이 나왔었어요. 외국 신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동이 봉쇄가 되는데 불나서 그 가구가 다 타 죽었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객지 시위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야. 코로나 그래도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고 불어나면 당장 죽는데, 그러니 지난 정부에서 백신을 맞고 일상생활을 합시다라고 했던 거는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몰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막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겪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지난 정부의 백신 정책이 잘못됐다, 손실한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의도는 그러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 얘기 다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상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럼 백신 안 맞으면 나도 일상생활 다 했거든. 그 선택을 다 알려주고 이러이러하니 건강하신 분들은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안 맞으셔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선택권을 줬어야죠. 그렇게 선택권을 준 나라가 어디예요? 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는 그렇게 줬어요. 왜? 시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도 시민들이 그 정보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 안 맞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에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완벽하게 정부가 시민을 믿는 거고 시민도 정부를 믿어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을 깔보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염이 확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부가 시름방진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이 정보 들으면, 지금 얘기 들으면 판단이 쓰시죠? 아, 나는 맞기를 잘했구나. 그래도 내가 안 맞았으면 큰 병 걸려가고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중환자실을 갈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여론을 움직이는 건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이 대머리도 원래는 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3년 3주 석 달이에요. 이게 팥뿌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3년 동안 봄, 여름, 성장기, 3주 동안 짧은 가을,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겨울을 맞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듬해 봄 되면 다시 여기 또 자라. 요렇게 와서 요 주기를, 그러니까 3년 3주 석 달이니까 3년 6개월, 평균 잡아 4년이에요. 일생 20번은 돌게끔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상은 20번을 돌아. 그럼 얼마예요, 나이가? 80.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머리숱이 100발이긴 하나 머리카락이 많으면 정상. 근데 운 나쁜 사람은 6번에 끝나. 그럼 얼마예요? 424. 20살 중반부터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7번짜리, 8번짜리, 9번짜리, 10번짜리, 11번짜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한 10번, 12번 좀 되는 사람이에요. 30대 중반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자, 저는 피부과 의사고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게들도 다 알아. 친가에 가가 다 대머리예요, 우리 집은. 도망갈 데 없어. 다 대머리예요, 우리 집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네. 에이씨, 약 먹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먹고 사는 거예요. 불만 없어요. 한 달에 약값 3만 원, 2만 8천 원, 3만 원 좀 올랐는데 내가 그 돈은 있잖아. 하루에 한 개 먹으면 돼. 뭐 어려워요? 하루에 2번 머리 감고 난 다음에 쓱쓱 발라주면 돼. 뭐 어렵냐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 성욕 감퇴. 이 약을 먹다가 보면 성욕이 떨어져서 이쁜 여자를 봤는데 그냥 담담해. 우리 왜 그 성범죄자들 뭐 많이 하면
화학적 거세한다 그러잖아요. 그 화학적 거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약물이에요. 그럼 탈모는 효과 없고 그냥 정말 그거를 거세하는 약이에요. 약 먹으면 약을 강제로 복용을 시키거나 주사를 놓으면 성욕이 없어져요. 근데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못하긴 하는데 그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재수 씨도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지. 그게 지난편 그 시숙이 먹이니까 먹지 마 그런 거예요. 내 동생 머리가 없어요. 근데 그 집도 친가배가가 다 내 조카죠. 조카의 친가는 당연히 대머리고 외가도 대머리예요. 얘는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빠지더라고. 17살 때부터.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는 거야. 제가 빨리 약 먹여야 되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놈이 말이야. 이 머리가 이렇게 벌써 비기 시작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받아서 시험 못 보면 안 되잖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찍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딱 끝나는 날 불렀어요. 시험 잘 봤냐가 아니라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뭐 정해졌어. 성적은 정해졌으니까 너 일로 와. 너 대머리야. 빨리 한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심각해. 17살부터 시작됐어. 내가 작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얘기 안 했어. 너네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네 먼저 먹지 말라 그럴 거야. 너가 무슨 못 먹어서 머리가 대머리야. 너그 마음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 그 아빠 말이 맞아. 나처럼 살래, 너가 지처럼 살래. 라고 얘기했어요. 약을 먹다가 들켰어. 마누라보다 더 무서운 게 엄마잖아. 이 새끼 2년 동안 약을 안 먹었어요. 대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팬이에 일로 와 빨리 먹어. 턱 빠지면 절대 장가도 못 가. 우리 키 크고 자라면 안 돼. 그래갖고 지금은 무조건 먹으라 해서 먹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재수 씨도 뭐라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봐도 지하철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 그러니 알면 먹으면 돼. 부작용이 생기면 이게 성욕이 감퇴되고 느끼잖아요. 약 끊으면 한 달이면 되더라고. 가역적이에요.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끊으면 돼. 근데 그 확률이 2%예요. 100명 중에 2명이야. 그 2명도 다 나이가 50대 중반이야. 젊은 사람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 먹으면 돼. 쉬워요. 그래서 대머리하고 탈모는 달라요. 우리가 그냥 머리가 빠지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빠지는 것들은 사소한 요인들이고 그 요인만 제거해주면 스트레스 때 빠진다, 마음 편해지면 다 나요. 원형 탈모, 주사 맞으면 다 나요. 외부의 요인이 있는 거는 치료하면 다 좋아져. 유전된 거는 약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대머리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대머리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되게 일반적으로 대머리 진행 과정이 이거예요. 헤어라인이 무너져요. 남자들은 헤어라인이 무너져서 M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머리 어디 잡아보라고 그랬죠? 여기 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여기가 다 늘어져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서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머리 잡고 인정하는 운동이 되는데 대머리는 언제부터 진단해야 되냐면 요 앞단계 M자가 되기 전에부터 약을 먹으면 이러고 사는 거예요. M자가 돼서 약 먹으면 이 부분은 안 나요. 여기는 안 나요. 늦으면 여기는 뭘 해야 돼요?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 먹으면 다 나요. 자, 여자는 대머리가 없냐? 예, 있는데 모양이 달라. 어디가 달라요? 요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헤어라인이 살아있으니까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대머리는 아니고 부분적인 탈모가 좀 있어 이러지. 그래서 부분감을 쓰는 거예요. 다. 대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검진할 때 어디 잡으라고 그랬어요? 윗머리 작업하는 게 빠질 자리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긴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점점 가늘어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약 먹고 약 바르면 가늘어진 머리가 다시 굵어지고 나는 거예요. 여기가 맨들맨들해지면 여기가 아예 없어져서 맨들맨들해지면 치료 끝. 이식 수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할 때 뒷머리가 더 굵은데? 라고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집에 자녀들한테 다 해보세요. 네. 그 약을 먹으면 돼요. 먹는 약 이름이 뭐냐면 프로페시아라는 약이에요. 프로페시아라는 약이고
또 요즘 새로 나온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약이 아보다트라는 약이에요. 하루에 한 개 먹으면 돼요. 하루에 한 개. 이따 적어드릴게요. 네, 적어드릴게요.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그것도 의사 처방이 필요해요. 네. 가시면 또 이제 그게 뭐 피부과 가시면 그럴 거예요. 두피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돈 드는 얘기 막 할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 돼. 원장님 저 돈이 없어 가난해요. 그러니까 처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줘요. 뭐 돈이 없던데 어떡할 거야. 두피 관리하면 좋은 줄 아는데 돈이 없다고. 두피 얘기하면 좋은데 난 돈이 없어. 그냥 처방해달라. 그래서 약 드시면 돼요. 바르는 약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젊은 여자들이 먹으면 기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이유라든지 명확하게 그냥 불임 시술을 받았든지 나는 절대로 애 안 먹거든지 그런 건 먹으면 돼요. 똑같아요. 먹는 약은.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고 난 애를 아직 더 낳아야 된다. 내 딸이 대머리거든요. 내 딸은 뭐라고 했냐? 약을 바르고 살죠. 로게인이라는 약이 있어요. 로게인, 미녹시딜. 일단 다 적어드릴게요. 그런 약은 이건 의사 처방도 필요 없어요. 약국가서 그냥 사면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봤더니 여기가 명백하게 가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약 바르시면 돼요. 하루에 2번. 한 달에 1병. 1년에 12개. 평생 바르고 살면 평생 남들이 대머리인지 몰라요. 왜냐면 내 사이가 내 딸이 대머리인 걸 아직도 몰라. 뭔가 바르고는 있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정보만 정확하면. 그래서 여자의 차이는 하나예요. 앞에 헤어라인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으면 이 환자는 약 먹는 시기가 늦게 시작한 거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치료를 해도 요 정도밖에 안 나요. 물론 뭐 이게 이 정도 되면 좋죠. 여기 맨들맨들한 자리 보이죠? 여기는 안 나는 거예요. 여기 털이 좀, 그 손털이 살아있죠? 다 나잖아요. 약 먹으면 나요. 별게 아니라니까. 자, 이 친구는 좀 젊었을 때 했죠? 가늘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낄 때. 두피 보이잖아요. 1년 먹고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저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얄밉지. 나는 30년 전부터 했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50이라도요,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돼요. 약 먹으면요,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 그러면 괜찮아요. 훨씬 달라 보여요. 약값은 한 달에 2, 3만 원? 뭐, 그 정도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안 먹으면 원래대로 빠지는 거지. 대머리인데. 당뇨병이랑 똑같아요. 고혈압이랑 똑같아요. 당뇨 왜 생긴다고 그랬죠? 유전. 고혈압 왜 생겨요? 유전이에요. 대머리 왜 생겨요? 유전이에요. 약 먹으면 다 돼요. 혈압 환자들이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 올라가지. 당뇨 환자들이 약 안 먹으면 혈당 올라가잖아. 언제까지 먹어요? 네, 죽을 때까지. 네. 그게 치료예요. 약을 먹어서 치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약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약값이 얼마 안 하니까. 약값이 200만 원 한 달에 든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못하지. 약값 한 달에 2, 3만 원이면 되니까. 자, 우리 피부의 구조는 다시 이제 주름살 얘기 좀 하려고 해요. 피부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손 하나 들고 꼴따구니 한번 찍어보세요. 잡혀요? 요 잡히는 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다 잡히는 두께가 요거예요. 눈꺼풀 한번 잡아보세요. 잡히죠? 요것도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다 있어요. 옆구리도 한번 찍어보세요. 아, 찍어봐요. 잡혀요? 네. 그것도 표피, 진피, 피하지방 똑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두께가 다를 뿐이에요. 눈꺼풀은 왜 얇을까요? 네, 눈꺼풀은 빨리 움직이는 게 하는 역할이잖아. 눈꺼풀 왜 있어야 돼? 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은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무게가 100kg가 돼도요, 여기는 절대로 피하지방이 안 껴요. 왜요? 여기에 피하지방이 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눈을 떴다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각막이 다 상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피하지방이 안 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먹어서 피하지방이 끼면 어디 껴요? 여기 끼는 거예요. 왜 여기 낄까요?
여기에 있는 뼈가 제일 굵어요. 자, 여러분 피하 지방 그럼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워낙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돼서 대한민국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굶는다는 생각 안 하지만 1964년도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날씬한 사람하고 좀 배가 나온 사람하고 누가 굶으면 오래 살을까요? 네? 배가 있는 사람이 굶으면 오래 살아요. 근데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살쪄서 죽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다 굶어 죽거나 사냥당해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많이 먹는 거는 본능이에요. 왜? 언제를 대비해서? 굶을 때를 대비해서 많이 먹어 먹는 거예요. 여기에 배에 기름이 껴 있다는 얘기는 열흘을 굶어도 안 굶어 죽을 지방이 여기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언제 나쁘냐? 너무 많이 껴서 혈관에까지 지방이 낄 정도면 나쁜 거예요. 적당량의 지방이 있어야 그 사람이 면역력도 좋아요. 삐쩍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다 걸렸어요. 왜?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면역을 만드는 데는 지방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 먹지 않으면 지방이 하나도 없는 흔히 말하는 식스팩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끼니 걸으면 정말 흙이 돼서 못 살아요. 여유에 축적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은 항시 어느 정도 배에 두르고 있어야 돼요. 배둘레임을 만들어놔야 어떤 상황에 굶게 됐을 때 오래 살아요. 그럼 왜 눈에다가 지방을 안 붙여놓고 여기다가 둘러놨겠어요? 눈에다가 둘러면 눈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왜 둘러놓냐? 대퇴골이 얼마나 굵어요? 골반뼈가 얼마나 굵어요? 우리 척추 중에서도 제일 굵은 데가 요추가 제일 굵어요. 그러니까 뼈가 굵은 데다가 지방을 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뼈가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 1kg를 손등에다 갖다 올려놓는다고 쳐봐. 지방 1kg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다 생각해봐요.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방을 여기다 두르고 다니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표피진지 피하지방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털이 여기 있어요. 피지선 여기.